어제 아침 7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에게 보낸 박 씨 유서엔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관리소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10여 년간 근무해온 박 씨가 지난해 말 부임한 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어했고 일주일 전엔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다고 말합니다. 수신기를 새로운 분이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소장이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걸 공 자르라고 했는데 좀 봐달라고 그랬대요. 3개월. 제가 왜 안 자르냐고 하면서. 박 씨는 유서에 소장이 미화원 죽음에 책임도 져야 한다며 또 다른 근무자의 죽음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9일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0대 청소노동자 김모 씨가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숨졌는데 동료들은 김 씨가 소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장애 아들하고 둘이 살아요.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아보고 충격이 안 오겠어요. 그날 해고 통보를 받고 너무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했대요. 일주일 사이에 2명의 노동자가 숨지자 아파트 내부엔 관리소장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대자보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59살 최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일주일 전 주민들이 최 씨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사건 일지입니다. 지난달 21일 최 씨가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 A 씨 차를 민 게 발단이었습니다. A 씨는 돈 받고 일하는 경비 주제에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며 폭행했고 관리사무소까지 끌고 가 당장 사직서를 쓰라고 협박했다고 최 씨는 진술했습니다. 안 나가고 왜 계속 있냐. 남경이 사퇴하지 않는 하려는 건 없다. 계속 사퇴만. 27일엔 초소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CCTV 없냐고 물어본 뒤 10분 넘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날 최 씨는 코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서도 받았는데 A 씨는 최 씨가 오히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뒀던 최 씨는 억울하다, 결백을 밝혀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어제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고용 때문에. A 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갑자기 불량하신 거 아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는 저고요. 간이 침대 하나 펼치기도 비좁은 일터는 고인을 추모하는 간이 분향소가 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유족과 동료 경비원들은 입주민들의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숨진 동료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참지 못해 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우울증 같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숨진 경비원이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우울 상태가 악화돼 분신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겁니다. 경비원이 일을 하다 다치거나 숨져서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있지만 폭언과 같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자살을 해 산재를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 또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산재로 신청해서 불승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아예 규정으로 나아가서 산재로 인정되는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유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씨가 분신한 뒤에 쓰인 치료비와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평소 인사를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관리사무소 집기를 부수기도 하고 아파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실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해서 다른 아이들은 참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답답하거든요.
1, 2년마다 주민단체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폭언, 폭행을 당해도 소가리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무조건 신명을 해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피하지 않게끔 억누르고 있으니까 그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LH가 지은 아파트의 경비원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폭언, 폭행 사례는 2010년 46건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276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 부담은 점점 늘어납니다.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주민의 차량을 일일이 주차해줍니다. 그거를 다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면 우리가 모르네. 사정이 이런데도 폭행에 대한 대책도 경비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경비원 등 직원들에 대한 폭행은 대다수 입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상습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법원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심리적 고통을 받아 자살한 경비원에 대해 입주민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폭언과 폭행을 방지하자는 규약을 마련하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